안녕하세요. 맥킨의 재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생명과학의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 공시 살펴봐 드리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이제 5시 넘어서 이제 기사가 됐던 부분들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최대 주주 변경하면 이제 뭐 되게 이제 큰 일이 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삼각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 사항에서 뭐 이제 나오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담보 제공자는 이제 HLB고 HLB 생명과학의 이제 최대 주주가 HLB인데 여기가 이제 그 미래셋 정권이 이제 담보로 이제 설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주식수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지분율 자체가 이제 변동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외적인 요인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공시를 먼저 일단 살펴보면 4시 47분에 이제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 변 최근에 보면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이 되는 뭐 이제 그 경영권 변경 관련된 수반되는 인수도 뭐 이런 종목들하고는 이제 결이 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HLB 그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이제 삼각병 베리스모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의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보 제공자는 HLB. 그러니까 HLB가 HLB 생명과학의 이제 공시일 기준으로 보면 지분율이 17.44니까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이제 채무 이제 총액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1,500억이거든요. 그래서 담보 제공 건수 관련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지금 전체 주식을 담보로 지금 맡겨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44가 그대로 지금 담보 제공 내역이 이제 잡히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최대주주 변경 수반하는 뭐 내용의 계약이 이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보권 설정 계약 체결일이 이제 오늘입니다. 그래서 6번 이걸 이제 잘 보시면 되겠죠. 이 건은 이노베이션의 자금 차입에 대해서 당사의 최대 주주인 HLB에서 담보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이제 그 삼자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자금 소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계열사인 HLB에서 이제 제공하는데 HLB의 어떤 주식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그 HLB 생명과학이 이제 HLB가 최대 주주다 보니까 뭐 이런 어떤 부분의 내용이 좀 되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담보 이제 제공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차입이 이제 1개월부터 이제 본 채무 상환까지. 그러니까 베리스모 이제 지분을 그 HLB 그 이노베이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제약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가합병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상가합병 과정에서 베리스모 주주에게 이노베이션 주식을 이제 전해지는 가운데 베리스모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베리스모 주식하고 이제 이노베이션 주식으로 바뀌게 되는 어떤 흐름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자세한 사항은 이제 이노베이션의 9월 27일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될 거고 10월 16일에 이제 이노베이션이 이제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이제 내용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갚아야 되는 사람은 이노베이션이고 이노베이션이 미래셋 정권에서 관계사 지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빌리는데 이 빌리는데 이제 담보 설정 금액이 1,500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2천만 주대 이 주식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뭐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10월 21일부터 해서 11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의 담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 가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로 이제 빌릴 때 이제 담보로 이 관련되는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담보재건의 실행 조건 관련되는 부분들 뭐 내용도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뭐 요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내용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27일에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이제 나왔던 그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정정보고가 이제 9월 28일에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10월 24일에 좀 바뀌었던 뭐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보시게 되면 HLB IUSA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뭐 정상적인 회사라기보다는 상각 합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이제 이노베이션하고 미국의 베리스모를 합병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합병을 못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다가 그 SPC 특수 목적 회사를 이제 100% 설립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HLBI USA하고 베리스모가 이제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해서 그 이제 상태에서 이제 그 베리스모가 이제 합병이 될 때 받는 주식이 HLBI USA가 아니라 HLB 이노베이션 주식을 받는다. 요게 이제 상각합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합병하고 상각합병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금이 일단 많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합병의 대가로 이제 주식을 받고 이제 보통 이제 HLB하고 그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그렇게 이제 상각합병을 할 때도 본래 그냥 현금을 주고 이제 합병을 했을 때 들어가는 거의 한 80% 정도의 현금 소진을 줄게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M&A 전문가인 진양군 회장의 나름 이제 노하우라고 봐야 됩니다. 최대한 이제 자금 유출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제 베리스모가 이렇게 되면 향후에 이제 베리스모의 이제 자금 조달도 편해지게 되고, 보통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만약에 다이렉트로 했을 때는 이노베이션의 어떤 주총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또 이제 매수 청구권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각 합병을 하게 되면 아예 이제 애초부터 없고, 장점은 이제 자금의 어떤 부분에서 그냥 합병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부담이 좀 덜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총을 안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간소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네오위즈 쪽에서 이제 상가합병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해외 쪽 법인과의 어떤 합병은 HLB가 뭐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이 모회사의 이제 HLB 이노베이션은 이제 베리스모의 어떤 가치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이노베이션의 어떤 기업 가치의 이제 반영도가, 본래도 이제 베리스모의 주식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만, 뭐 제약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향후에 이제 베리스모의 R&D가 높아지게 되면 이노베이션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HLB 종목 중에서는 이노베이션이 가장 강했던 게 이런 겁니다. 어제도 제가 뭐 설명드렸듯이, 물론 이제 그 베리스모의 임상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2028년도에 이제 그 컴플리션 데이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좀 뭐 장기적으로 이제 뭐 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서 오늘 좀 윗꼬리가 안 나왔고 좀 이제 장대 양봉으로 이 부분이 했다라고 하면, 9월 달에 이제 이때도 보면 좀 거래가 나오면서 움직였던 게 이런 부분이었고, 오늘은 좀 더 이제 거래가 좀 나왔죠. 670만 주대 거래가 나와서 9월 달에 이제 거래보다도 훨씬 많이 터졌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좀 그 몸통 중심으로 못 갔던 게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이 중장기적으로는 이노베이션의 어떤 가치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9월 달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해당되는
뭐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HLB 쪽에서는 이노베이션이 이제 수급을 견인하면서 이게 이제 선순환으로 다른 계열 종목까지 이어지느냐. 보통 이제 HLB 제약이라든지 테라피틱스라든지 뭐 생명과학 한쪽의 종목이 강하게 좀 움직여주면 다른 어떤 계열사 종목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매가 일어나는데, 오늘은 이제 이노베이션이 이제 강하게 나오면서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아침에 이제 장중에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렇게 강하게 이제 오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어가지 못했죠. 이노베이션도 아침에 11시까지 이제 제일 강했던 부분, 이때 흐름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제 계열 종목들도 동반해서 11시까지는 이제 반등세를, 생명과학도 이제 9,350원대까지 좀 보였다가 이후에는 다시 또 이제 보합권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여기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는 보여주고 있죠. 어제 연봉의 시가를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못했는데, 이 월요일 날에 연봉의 시가라인 9,360원대를 넘어가는 흐름을 최소한 이번 주에는 좀 보여주는, 플랫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음양 패턴 이후에 양봉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패턴상으로 보여주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제약 같은 경우에도 양음양 패턴에서 이틀 쉬어가면서 여기도 그러니까 21,300원대는 좀 유지하면서 흐름이 나와야, 여기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 나왔던 갭을 메꿔야 전체 이제 일봉에서 추세라든지 21일평을 갈 수 있는 어떤 그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구간인데, 아직 이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양음양 패턴 이후에. 내일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가장 먼저 여기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위로 올라와서 여기도 이틀 좀 쉬어가면서, 그래도 여기는 이제 음봉의 시가 라인 위에서, 그러니까 8,000원대 위에서 일단은 견조하게 일단 유지를 해주고 있고, 역시 이제 거래량이 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아쉬운 어떤 흐름의 뭐 근원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이제 어제 볼린저 밴드 하단 위쪽으로 살짝 올라왔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이제 하단 지지를 확인을 해주면서 일단 캔들로는 뭐 일단 몸통이 음봉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양음양 패턴 이후에 이제 양봉의 시가 라인에서 형성이기 때문에 글로벌도 이제 거래가 나오면서 한 4,500원대의 어떤 돌파 흐름들을 만드는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뭐 중요한 어떤 구간이고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음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료가 나왔을 때 갭업 음봉, 이런 어떤 윗꼬리 갭업 음봉을 극복할 수 있는 수급과 그렇게 되어야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갈 수 있는데, 번번이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고 부딪히고 오히려 내려오는 어떤 흐름으로 세론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세론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을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거래가 의미 있기 위해서 윗꼬리를 얼마만큼 좀 회복하느냐, 그 다음에 시간에도 한 0.66이니까 이 3,000원대를 기반해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있죠. 여기서는 이제 상단 가격 자체가 3,100원대입니다. 그래서 3,100원대 윗단으로 올려내는 흐름을 내일 만들어내는지 여부를 좀 살피시면서 전체적인 흐름들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